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미국에서 집할 때 세금 혜택, 아주 중요한 거죠. 내국세법 섹션 121, 이거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핵심은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가 같이 보고하면 무려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와, 50만 달러. 정말 큰 금액이죠. 네,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 당신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뭘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뭐랄까 세금 얘기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좀 친구랑 얘기하듯이 쉽게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뭐랄까 입장권 같은 거죠. 이거부터 짚어보죠.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째가 소유 테스트. 집한 날 기준으로 그 직전 5년 중에 최소 2년은 그 집을 내가 갖고 있었어야 하고요. 그렇죠. 소유기간. 두 번째는 사용 테스트. 이것도 같은 5년 기간 중에 최소 2년 이상은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썼어야 한다는 거. 네, 여기서 주 거주지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뭐 생활의 중심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판단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거기 살았다는 것 이상이네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혜택을 한 번 쓰면 2년 안에는 다시 못 쓴다. 이 2년 주기 제한, 이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그 비과세 혜택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유, 사용, 2년 주기. 자, 그럼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치고요. 이제 실제 세금 계산으로 넘어가야죠. 비과세 받을 양도차익,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양도차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판 가격에서 집을 사고 개선하는 데 든 비용, 이걸 뺀 금액이에요. 네네. 좀 더 정확히는 실현가액, 그러니까 매각 가격에서 중개 수수료 같은 매각 비용을 뺀 금액에서요. 조정가액이라는 걸 빼서 계산합니다. 조정가액이요? 네, 이 조정가액이 정말 중요해요. 세금을 줄이는 핵심 열쇠거든요. 시작은 취득가액이에요. 집 살 때 가격이랑 관련 비용들. 네, 처음 살 때 든 돈. 거기에다가 자본적 지출을 더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본적 지출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가치를 진짜 올린 그런 비용들. 뭐 방을 늘린다거나 지붕을 아예 싹 바꾼다거나 이런 거요? 정확해요. 그냥 뭐 페인트 칠 새로 하고 이런 단순 수리 말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부엌을 완전히 리모델링 했다거나 욕실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거나 이런 큰 공사 비용들이죠. 아하. 이런 걸 잘 챙겨서 조정가액을 높이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죠. 이야, 그럼 관련 영수증이나 기록 같은 걸 정말 잘 챙겨둬야겠네요. 네, 필수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수천, 수만 달러 차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아끼는 길이죠. 그리고요. 네. 만약에 집을 호오피스로 쓰거나 해서 감가상각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조정가액에서 빼야 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하고요. 감가상각 받은 건 빼야 한다. 알겠습니다. 기록이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2년 요건, 소유나 사용 요건을 다 못 채웠는데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혜택은 그냥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다행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새 직장이 갑자기 너무 멀리 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네.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갑자기 아프시거나 혹은 이혼, 실직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팔게 되면요. 네. 축소된 비과세 혜택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축소된 혜택이요? 네, 그러니까 2년을 다 못 채웠어도 실제 거주하거나 소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혜택 한도를 좀 줄여서 적용해 주는 거죠.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군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배려가 있군요. 그리고 배우자 관련해서도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만약에 사망 직전에 부부가 같이 그 50만 달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요. 네.
남은 배우자가 혼자 되셨잖아요. 그분이 사망일머부터 2년 안에 집을 파시면 혼자서도 최대 5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혼자서도 50만 달러까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망일로부터 2년 안이라는 기한이에요. 이 기한 놓치면 25만 달러로 줄어드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년 기한. 정말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집을 사서 살다가 나중에 임대를 주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적격 사용, non-qualified use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비적격 사유요? 네, 2009년 이후 기간 중에서요. 당신이나 배우자가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 예를 들면 임대를 준 기간 같은 거죠. 네, 임대 기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 차액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이익만큼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당신이 그 집에 주 거주지로 2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임대를 준 기간은요. 이 비적격 사용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정말요? 먼저 살고 나서 임대를 주면 괜찮다고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죠. 먼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는 것이 임대를 먼저 주고 나중에 거주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먼저 살고 나중에 임대. 이 순서가 그렇게 결정적이라니. 이건 진짜 핵심 정보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당신의 세금 계산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네. 임대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 공제 받으셨다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아까 말한 섹션 121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최대의 25% 세율로 감가상각비 환수, 리캡처,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감가상각 받은 건 또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낸다. 네, 비과세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건 전부 연방세금 기준이에요. 연방세. 주세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는 연방 혜택은 인정해 주지만 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를 꽤 높게 부과하고요. 특히 뉴욕 같은 곳은 부동산 양도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야, 주세공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래서 당신이 사시는 주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세 혜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연방세랑 주세는 별개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집을 팔았어요. IRS에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만약 양도 차익이 전액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고 또 부동산 매각할 때 보통 받는 Form 1099S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걸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보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보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근데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Form 1099S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양식을 받으셨거나 또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Form 8949와 스케줄 D라는 양식을 통해서 IRS에 매각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네, Form 8949원 스케줄 D. 네, 설령 계산해보니 낼 세금이 없더라도 Form 1958S를 받았다면 그냥 보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보고하는 게 안전하다. 자, 오늘 미국 주택 매각 시 세금 혜택 IRC 섹션 112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기본 3가지 요건부터 시작해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 조정가액의 중요성, 또 예외 상황들, 그리고 임대했을 때 복잡해지는 부분이랑 주세금 문제까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당신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첫째는 집 고침 비용 같은 자본적 지출 기록, 이거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조정가액을 최대한 높이는 게 절세의 기본이다. 이거고요. 네, 기록 관리. 둘째는 만약에 집을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2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임대하는 이 순서, 이 전략이 세금에서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이거죠. 네, 먼저 살고 나중에 임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당신의 미래 주거 계획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언젠가 임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요. 언제 거주하고 언제 임대할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몇 년 후, 아니 몇십 년 후 당신의 재정 상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강조했던 먼저 거주하는 것의 세금상 이점, 이걸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마지막 질문입니다.